장마철이어서 장마가 갑자기 이제 시작된다고 그래서 오늘 어제 밤부터 비 많이 오고 오늘 지금 밤에도 또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요. 네, 다들 이 장마철 잘 지내시려고 이렇게 파란 하늘, 장마 때문에 못 보시는 날이 좀 길어질 텐데 파란 하늘 보시라고 이 사진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보셨던 것처럼 앰모스피어 그 아메이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7월 초에 시작이 되죠. 앰모스피어가 스카이라는 단일 제품으로만 출시가 되다가 이번에 사이즈가 절반 정도로 작아진, 실제로는 그러니까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부피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작아진 그 제품이 또 스카이 블루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016년에인가 2013년 2월 19일에 방영된 방송인데요. 명견만리라는 방송인데, 그때 이 에어포칼립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어포칼립스가 무슨 얘기냐면, 이 아포칼립스라는 게 종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공기에 에어가 붙어 있어서 공기 때문에 인류가 종말한다라는, 이런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이 공기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지. 이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 2016년에 나왔던 때 그 전이었으니까 2010년경에 이 베이징에서 8살 난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사망의 원인이 폐병이었고요. 그 폐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먼지를 피해서 도시를 탈출하고, 그래서 공기를 사고 팔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외출 잘 안 하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공기 때문에 많이들 마스크를 쓰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2013년에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에어포칼립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공기 오염이 무서운 거죠. 공기 오염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살을 많이 빼야 된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먹는 양을 조절해야 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조절할 때 음식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30일 정도, 30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만 마시면 버틸 수 있답니다. 그러면 물은 어느 정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 일주일 버티면 잘 버팁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계속 물을 뿌려주죠. 혹시 그 밑에 이 갇혀 있을, 이 밑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생존자들이 그런 물이라도 마시면서 버티라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공기는 얼마 만에 사람이 죽을까요? 공기가 없으면. 어, 예. 혹시 숨 참기 5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예. 1분만 참아도 얼굴이 빨개지고요. 혈압이 올라오고요. 눈이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공기는 우리가 아주 짧게,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우리가 몸으로 흡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공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돼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진짜로 이렇게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 베이징의 이야기, 북만의 중국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2016년에 173이었습니다. 180개국 중에서. 어마어마하죠? 173이었는데요. 그러면 2016년에 그런데 2022년에는 어땠을까? 똑같습니다. 에어 퀄리티는 173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참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인도의 뭄바이는 굉장히 공기가 오염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진 이 3년 동안은 그래도 공기질이 좋아졌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17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봉쇄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한반도가 공기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 그러면 근데 이 공기의 오염이라는 건 미세먼지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가 와서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맑은 하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그게 바로 이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한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미세먼지인데요. 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도 아직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자동차 배출가스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뭐 작년 말, 뭐 올 초, 이때는 갑자기 뭐 이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휘발유 값이 더 쌌던 적이 있지만 경유값에 비해서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경유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경유가 이렇게 먼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그러니까 사용되는 차들은 큰 차들이고 이렇게 우리의 화물 물류를 책임지는 차들이다 보니 산업용 차들이다 보니 그쪽에도 혜택을 많이 주는 건데요. 휘발유 차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생활 필수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어, 그냥 무슨 아직까지는 사치품. 그렇게까지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이런 잡초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그리고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나옵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의 크기를 보면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기준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요. 10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작은 크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뭉쳐 있어야 보이지 하나씩만 떨어져다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폐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방광에도 있고요. 뇌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1시간이 못 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곳곳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서울 공기는 세계 기준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좀 답답하죠. 특히 우리는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14년 2월에는 2014년 2월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9였는데요. 이때를 따져놓고 보면 1시간 동안 우리가 마시는 이 오염 물질의 양이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40분 동안 핀 담배 연기. 40분 동안 내내 피는 거예요. 계속. 줄담배로. 그리고 4시간 19분 동안 마신 디젤차 매연하고 같은 정도의 오염물질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하고요. 그래서 천리안 2호가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의 대기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2020년 9월 9일에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이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빨간 부분이 미세먼지가 많은 곳이라는 걸, 물론 어쩔 수 없이 대도시가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이 대기질을 시각화해 놓은 건데요. 이게 빨간색이 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부위가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 뭐 가정용 공기청정기가 뭐 없는 집이 없죠. 어떤 제품을 쓰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모든 집에서 다 가정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미세먼지가 또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이렇게 뭐 조산율, 사산율, 그다음에 저체중아 출산율. 그럼 이 미세먼지가 왜 임신부한테도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공기가 좋은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도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속눈썹 길이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 다르거든요. 도심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의 속눈썹 길이가 길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으니까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속눈썹이 길어집니다. 신기하죠? 근데 공기가 좋은 데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것처럼 이 공기가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이 임신 엄마가 마신 공기가 그대로 탯줄을 타고 아이한테 갔을 때 이 아이가 엄마가 마신 공기가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엄마의 공기를 마시면 안 되겠다. 엄마한테서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애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배 피는 임산부, 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아이를 조산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기들이 좀 이제 안 좋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미세먼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 폐, 심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뇌질환까지 그대로 이렇게 코로 해서 바로 이 뇌에 들어가게 되고요. 피부는 모공이 확대되고 피부에 염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받으면 알레르기가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코털에서 걸러진 큰 붉은 건 걸러지고 조그마한 것도 걸러지는데 걸러지지 못한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은 이렇게 뇌까지 침투를 해서 치매나 뇌졸중까지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세먼지가 코로 해서 들어간다는 이런 이 외국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내 공기는 근데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난 집에서 유리창 꼭꼭 닫아놓고 있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안에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건축 자재라던가 이런 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좀 더 좋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바로 옆에 프린터도 있고요. 컴퓨터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노트북을 쓰니까 조금 안심이긴 하지만 그렇게 컴퓨터 여기도 먼지들이 엄청 많이 쌓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런 인테리어 되어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 실내 공기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다. 근데 미세먼지 있을 때도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논란이 많은데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연간에 뭐 430만 명, 실외는 370만 명인데 실내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빨래 하시고 난 다음에 옷 개시거나 뭐 침구를 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음이었던 공기의 질이 바로 나쁨으로 바뀝니다. 약간 수치가 변화를 보이면서 나쁨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시게 되면 청소기가 필터가 나쁜 거는 필터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것들은 미세먼지의 수치도 변화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요리할 때 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요리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좀 태운다거나 튀김을 하면서 뭐 이렇게 되거나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막 켰을 때 그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으면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이었던 공기질이 매우 나쁨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리할 때 환기장치를 켜도 뭐 약 20% 정도는 줄어들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외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공기를 어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3번 실험 보이시죠? 요리 막 할 때. 그리고 환기를 하면 그 환풍기를 켜면 이제 이렇게 조금 내려오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인간이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할때 공기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들은 보면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벽지를 붙일 도배할 때 쓰는 풀, 뭐 그다음에 뭐 목재라던가 그다음에 바닥재 이런 거. 그래서 새집중후군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이런 미세먼지로 인제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뭐 그런 안 좋은 물질 때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이렇게 자연에 있는 자연에 있는 이 라돈이라는 방사능이 또 유입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때는 주부들이 집에만 있고 전업주부여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려서 나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라돈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라돈의 공포라고 해서 비흡연자의 폐암, 주부들이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증가하는 게 바로 이 라돈 때문이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틈새가 깨지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우리나라도 이제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도심 지역에도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보면 이 공기청정기의 절반은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털이네, 코털."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공기청정기는 코털 수준의 공기청정기. 라는 거죠. 코털이 있으면 공기청정기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들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과대 광고 때문에 시정 명령이나 공표 명령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받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허위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필터를 만들 때 재질이 어쩔 수 없이 뭐 순면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섬유구들 재질로들 만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에어컨 필터에서 대려 유독 물질이 걸러주는 것도 아니고 유독 물질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필터를 세균이 묻어서 세균이 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살균제를 놓는데 그게 봤더니 가습기 살균제하고 동일한 그런 살균제더라, 성분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회수한 회수하는 것까지 회수하라고 인제 나라에서 인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렇게 3 단계의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아메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3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굉장히 큰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프리 필터가 있고요. 그다음은 집진 필터. 이거는 인제 아주 작은 미 민 그 작은 미세먼지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미세먼지까지 인제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잡아줘요. 2.5 마이크로미터가 초미세먼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0분의 1 작은 0.0024 마이크로미터의 물질까지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것도 통과하는 냄새 성분들, 그거는 이렇게 탈취 필터가 그런 불쾌한 냄새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여기서 담배를 피시면 담배 냄새가 요 앞에서 피시면 안 날 정도로 이 탈취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 판매됐던 자동차용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요.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 차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펴 놓으면 차 냄새가, 아니면 새 차를 샀을 때 차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앰모스피어 드라이버를 키면 그 냄새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그중에서 집진 필터, 그러니까 먼지를 빨아들이는 걸러내는 필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필터를 헤파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파 필터는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 까지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내는 필터의 헤파 필터는 어느 정도 성능이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 과거 거 이 구형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 헤파 필터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어 2미터, 초미세먼지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1000분의 1 작은 2 밀리미터 정도인데, 이게 말이 1000분의 1이지 실제로 얘는 부피이기 때문에 그거에 세제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의 세제곱이니까 10억 분의 1 정도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파 필터는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 이 10, 이 11, 12는 뭐
헤파 필터라고 부르지 않고요. H13, 14 등급을 헤파 필터라고 부르고 그보다 높은 등급은 U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예, 울파 필터라고 부르는데 예, 이게 보시면 0.3 마이크론인데 99.99 75까지를 걸러내는 필터를 울파 필터라고 하고요. H14는 99.975%. 근데 아까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9% 걸러내기 때문에 H14와 U 15 사이의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필터가 집진 필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필터에는 요 딱 그 정도가 최고 성능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의 필터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런 필터들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필터들의 성능이에요. 근데 뭐 발, 대강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밝혀졌던 우리나라의 산업재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여공들, 그 직원들이 백혈병에 더 많이 걸리는데 이게 그 작업 환경과 관계가 있다. 근데 거기는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백혈병에 걸리게 된 거죠. 거기서 사용하는 게 이런 울파 필터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깨끗한 어느 정도는 먼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걸러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 아메이에서는 정확하게 딱 최고 성능, 이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도 되는 가장 최고 성능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취 필터도 있고요.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뭐 톨루엔이나 아스티 이런 것들을 99.5%에서부터 이렇게 68%까지 사용을 하고요. 이 탈취 필터의 표면적을 보면 축구장 205, 205개 정도의 크기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냄새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성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가 이 CADR이라는 성능이거든요. 이 CADR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얼마나 빨리 1분당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피의 공기를 정화를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CADR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는 이만큼이야, 이 제품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하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CADR이 뭐 있어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거기에 스펙을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분에 8.5세제곱미터. 아까 뭐 먼저 들어오셔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리터짜리 우리가 생수통을 하면 8,500개, 2리터짜리 생수통을 생각하시면 4,250개의 공기를 1분 만에 걸러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인 거고요.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는 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많은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을 가졌는지를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런 걸 해주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물질, 유발 물질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한 게 이렇게 22가지가 있는데 이 2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전 항목을 제거하는 걸로 인정받은 회사는 딱 아메이, 엠모스피어, 스카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없거나 뭐 2개, 뭐 4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102가지 모두를 걸러내는 유일한 그런 재단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atmosphere sky가 보면 이렇게 뭐 24시간 1단으로 해서 틀어놓으시면 전기세도 나오지 않기 효율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너지 스타에 이런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영국까지 수출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그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원 사장님 준비되셨죠?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윤지연입니다. 제가 원래는 다이슨 청소기 같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한 6개월 전에 지금 이제 아메이 제품으로 바꿨는데 원래는 제가 비염도 되게 심하고 알러지 약을 매일 먹을 정도로 콧물도 많이 나오고 되게 심했는데요. 이제 이거 사용하고 나서 알러지 약도 끊었고
그리고 비염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 제가 또 인제 이거 사용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집을 인제 오셨는데 원래는 또 어머니 집도 다이슨 쓰는데 그 다이슨 쓸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저희 집에서 인제 그 눈 원래 매일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되게 심해서 매일 눈물약 넣고 하는데 이제 집에서 인제 한 며칠 주무시고 하는 말이 안구 건조증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인제 어머니도 바꿔 드렸거든요. 어 네. 그래서 너무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인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가 그 단두종이어서 그 코가 되게 짧은 데다가 그다음 기관지 협착증이 있어서 항상 기침도 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거든요. 근데 인제 얘네들이 기침도 많이 하고 약도 병원비도 되게 많이 드는데 이거 바꾸고 나서 기침도 안 하고 거의 병원 안 가요. 그래서 참 정말 어 너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예, 예,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일단 해 드릴 말은 진짜 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다 너무 좋은데 겨울에 정전기도 안 일어나고 뭐 진짜 심하게 정전기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인제 뭐 옷이라든가 강아지 털도 그렇고 정전이 되게 심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아무튼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제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네. 예.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건조해질까요? 습해질까요? 예, 건조해집니다. 공기가. 예, 공기가 더 건조해지거든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예, 피부도 건조하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 코를 호흡을 할 때도 훨씬 더 건조해지니까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힘들고요. 예. 그리고 사람은 동물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덩치가 큰 동물 중에 하나예요. 예, 사람이 작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보다 큰 동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코끼리, 코뿔소 뭐 이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동물, 우리가 그런 동물들만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작은 것 같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사람은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나쁜 공기, 약간의 나쁜 물, 뭐 나쁜 약물 뭐 이런 걸 드셔도 바로 안 죽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섭취량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먹으면 내 체중에 비해서 들어온 양이 적으면 바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작은 예, 강아지들, 예, 뭐 물고기들, 이런 그런 다른 동물들은 훨씬 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좀 그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예, 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야심차게 남미에서 너구리과의 동물인 코아티를 수입해 옵니다. 왜냐면 이 세 마리를 수입을 했는데요.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삼성 에버랜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름에는 거기서 뛰어노는 동물이 없습니다. 더워서. 그러니까 좀 활발한 애들을 수입을 했죠. 근데 얘네들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기가 안 좋으면 얘네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한국, 특히 서울의 수도권의 공기의 질은 전 세계 180개국 중에 173위. 그러니 이 코아티라는 이 너구리가 안 움직인 겁니다. 너무 얌전해졌어. 예, 활발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삼성 에버랜드가 합니다. 뭐냐면 그 코아티 우리에 공기청정기를 두자. 그럼 어떤 공기청정기를 둘까요? 삼성은 같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해도 다 다른 회사입니다. 자기네 성과가 훨씬 중요하지 옆에 계열사를 먹여 살렸다가 사장이나 상무나 임원들이 잘리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요. 예,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방법을 찾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코아티 위에 앰모스피어 아까 보셨던 0.009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주는 구형 앰모스피어를 그때 두고 해서 그 남미 너구리들이 활발하게 생활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더 긴 시간 이 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때는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